네, 고성호 칼럼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간병비 문제에 이어서 오늘은 반려가족, 그리고 반려동물들의 병원비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인식 개선은 참 많이 됐어요. 우선 개식용이 완전 금지됐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숨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제고됐습니다. 동물도 인권처럼 동물권이 있다. 이제 애완견이라는 단어도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안 씁니다. 반려견이라고 쓰죠. 그리고 반려동물은 사는 게 아니라 입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도 많이 퍼졌습니다. 이렇게 인식은 확연히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데 인식 개선에 제도 개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 전환에 제도 개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오늘 제기하는 겁니다. 장마철에는 이 반려견들은요, 덩치가 크나 작으나 어쨌든 하루에 두세 번씩은 이제 산책을 시켜야 된다 그래요. 우선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또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배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편안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장마철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 가능한 쇼핑몰이나 식당을 자주 찾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갈 곳이 마땅치 않다. 그나마 있던 곳도 다른 손님들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니까 반려가족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1,500만의 반려인이 있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공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1,500만 명이면 4집 중에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KB금융지주의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552만 가구, 전체 가구의 25.7%입니다. 펫 프렌들리 업장도 늘고는 있어요. 카페나 식당에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음식을 먹는 거, 이게 근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이건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카페나 음식점 등 식품 접객 업소에서 고객이 동물과 같은 자리에 앉아 음식물을 먹으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불법이죠. 그래서 식품 접객 업소에서 최근 들어서는 반려동물 입장 가능한 카페나 식당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이걸 하려 그러면 업주는 영업장과 분리된 반려동물 전용 공간과 출입구를 따로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뜻이죠. 이렇게 편의시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것저것 해서 차별을 받고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반려견 파이의 보호자 B씨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강아지를 식당에 데려갈 수 없어서 가족과 교대로 식사한다. 식당 밖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가족이 외식을 나갔어요. 그리고 반려동물 집에 혼자 놔둘 수 없잖아요. 같이 데리고 나갔는데 그 식당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족 중에 한두 명이 먼저 들어가서 밥을 먹는 동안에 밖에서 반려견과 함께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밥 먹고 나오면 그때 그 가족이 다시 반려동물을 보살피고 다시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 파이는 노견이라서 앞을 잘 보지 못해서 혼자 둘 수가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좀 규제가 완화됐으면 좋겠다.
정부는 이런 그 어려움, 불편, 민원들이 폭주하니까 반려동물 동반 시설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2025년 말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2025년 말 시행규칙 개정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해서 조금 완화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신청 과정이 복잡해서 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가 많다는 겁니다. 자, 현실이 이렇다면 2025년 말까지 시행령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1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왜 즉각 못합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현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허용된 매장은 전국에서 122곳에 불과합니다. 그럼 1,500만의 반려인이 이 122곳을 가야만이 반려동물과 편안하게 뭔가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반려 인구의 80% 이상,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1,000만 명, 대한민국 국민 1,000만 명의 삶이라는 뜻이잖아요. 대한민국 1,000만 명 국민의 삶이 이렇게 불편한데 이걸 계속 모른 채 하고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 비반려인들이죠. 이들과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려되죠. 비반려인들은 내가 밥 먹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반려동물이 함께 앉아서 먹는다 그러면 우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또 뭐 좀 털 알러지 같은 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가끔씩 이 개가 사람을 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도 날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갈등이 있으니까 그냥 방치할 거냐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부의 의무이고 책임 아닙니까? 이걸 2025년에 시행령 개정하겠다고 한마디 해놓고 그냥 가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반려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낳아서 정성으로 키우는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으로 낳아서 정성으로 키운다. 요즘은 근데 반려동물도 아프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낳아서 통장으로 키우는 반려동물이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낳아서 통장으로 키우는. 근데 통장도 잔고가 별로 없어서 한번 동물병원 갔다 오면 텅 비어버려서 마음으로 낳아서 통장으로 키운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이 반려동물을 위해서는 사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반려인들은 돈 때문에 뭘 병원에 안 가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술비가 갑자기 든다. 그런 경우에 이 상당한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외제차 팔아서 경차 타고 다니면서도 자기 반려견의 무릎 수술에 3천만 원을 씁니다.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양심의 문제거든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나와서 키우는 가족인 거죠.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 반려인들은 누구나 다 한두 번씩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체로 반려견, 반려묘, 그러니까 10살 정도 되면은 우리 나이로 한 70세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관절염이 나타나고 수술을 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냥 갔다가
나오는 비용 청구가 뭐 생각보다 0이 하나 더 붙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어려운 처지에 대부분 한두 번씩 빠져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 사회에 좀 유별나게 개를,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다. 그럴 때는 모른 체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1,500만 명. 우리나라 가구의 4분의 1이 이 반려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근본 대책 없이 그냥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갑니까? 이러다 보니까 펫 보험이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정부가, 국가가 이걸 제대로 처리를 못 해주니까 이제 보험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펫보험은 뭐 보험 종류에 따라서 한 10대 종류가 있는 모양인데, 종류에 따라서 보험의 이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고, 대신에 보험료를 내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들고 해서 이 펫보험 시장은 전체 반려인의 한 1%, 1.5% 정도밖에는 지금 펫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 펫보험의 외곽지대에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려인 중에 한 80%라고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20%는 가족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300만 명입니다. 그럼 이 300만 명이 함께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이제 좀 아프거나 해서 정말 상당한 비용이 든다 했을 때, 이분들은 다는 안 그렇겠지만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냥 유기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기동물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네, 그래서 이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상황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고 보고 수의사법을 개정해서 이를테면 뭐 동물 진료비를 공개하게 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조치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도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20만에서 40만 원 정도의 치료비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등을 개소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은 다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반려동물과 이게 가족이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한 반려인은 익명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 누구? 문재인이 반려동물 버린 거 보셨잖아요. 그런 자도 있으니까. 반려인들의 이야기 중에 한두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동물병원은 실제로 늘어납니다. 반려동물의 의료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럼 이게 왜 이러냐? 동물병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러면 의료비를 더 높게 받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 원리로 따지면 동물병원이 늘어나면 반려동물의 의료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균형하고 균질해지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여전히 부족하니까. 민인식 교수는 공급자 경쟁이 반려동물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공급자 경쟁 심화에 따라서 과잉 진료에 의한 진료비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 같은 수요자가 좋은 상품 다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시장만큼은 특히 이 반려동물 시장, 이 동물병원만큼은 의사의 전문 지식과 정보가 수요자보다 월등 우월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의사들이 수익을 늘리거나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한 수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의사별로 진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진료 이후에 단순한 약 처방을 할지 수술할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진료비가 확 차이가 나는데 그 판단을 반려인이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과 관련된 이 의료 행위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면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동물들은 특히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년째 반려견과 함께하고 있는 강유진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키운다는 말이 반려인들 사이에 자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김포시 김병수 김포시장입니다. 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에요.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개소한다고 6월 달에 밝혔습니다. 김포시 복지국 소속의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을 배치해서 반려동물을 여성, 청소년, 외국인 다문화 가족과 같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보고 복지정책의 대상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그래서 그 결과 공공진료센터가 개소하게 됐다. 김포시 차원에서 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못할 일이 없죠. 제가 이 반려동물 관련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 또한 어제 간병 문제처럼 국가가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즉각 할 수 있는 개선안 그리고 중장기적인 정책 개안 개발 이 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제가 합니다. 어제 간병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3천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1,500만 명이 직접 관계된 삶의 문제로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문제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